엘리베이터 우리 동네 우리 집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 아기가 이만한데 제가 지금 생각하시는 분 맞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먼저 우리 조세금융신문 독자들에게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 연수을 다시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와 동춘 1, 2동, 옥년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셨는데요. 국정감사가 한철 벌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원님만의 의제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세금융신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때 바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모두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죠. 국정감사 중에 일부 언론에서 저한테 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꽃갱이입니다.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판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면세점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과정에 있잖아요. 그 뭐 10,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기고 할 정도. 그래서 무목적 비행기라고 외국에 가서 착륙을 하지 않고 공항 주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비행기에 탄 승객이 면세 물품을 살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파고 또 파고 질의를 하고 또 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걸로 그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은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입니다. 종합부동산법을 세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국감 때 얘기를 했고요. 법안 개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부동산 주택 범위를 줄이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세 또 월세 많이 올라가고 또 없어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택 이상 되는 다주택자 또는 투기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중과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거주하는 목적이어야지 재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집을 한 채 가지고 또 갖고자 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그분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집 한 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 집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단 말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갈수록 많아져서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는 은퇴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얻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과세표준 한 3억 이상이 되고 그리고 한 20년 보유했는데 그 가운데 15년 정도를 실거주한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만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어떤 면에서 조세 정의에도 맞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보유를 하고 15년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한 90%까지 감면해 주는 거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세를 이연해 주는 거죠. 매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그 주택을 증여, 상속, 일종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과세 그런 이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냈고 그걸 또 부총리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법안은 심의 중에 있고 통과는 안 됐을 거예요. 부총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그걸 시행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걸 집행해 나가야 되는지 또는 조세 수입이 얼마큼 줄는지 뭐 그런 실무적인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가구 1주택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을 지금 80%까지 사실상 되고 있는데 그 10%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답은 못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해서 두 채 이상 못 갖게 한다든지 이런 좀 조세 수요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 맞느냐라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고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계속 갖도록 더 강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 그걸 굳이
그렇게 부담을 계속 드리는 것도 한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또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가격 자체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고 공정가격도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세율이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을 내지 않던 분들이 내게 된단 말입니다. 한 20년 보유에 15년 실거주면은 실거주자들인데 그분들한테 그걸 좀 감면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의 요지를 들어보면은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네. 이 부동산세의 부담을 사는 동안에는 그렇죠. 밀리지 않는 게 원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유동성 부담을 주는 세금을 부과되면은 네. 현금화될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부담을 받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은퇴자들, 고령자들에 대해서 네. 더더욱더요. 그렇다면은 의원님의 보관은 이것을 매매하거나 처분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밀어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이연시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이연 시기가 네. 상속 시기까지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매매할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상속이 된다든지 증여가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매매죠.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상속과 증여의 경우는 또 그 시점에 실현이 되고 있는 거니까 내야죠 세금을. 그죠. 그때까지 늦춰드리는 거죠 일종의. 낼 만한 소득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니라 네. 실거주 목적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세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의제가 국정 활동을 통해서 관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금융의 신문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